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감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빼고 D램 상강으로 통하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요, 이번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 4분기부터 감산에 들어가서 내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이미 올 3월에 D램의 웨이퍼 투입량을 5% 줄이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강 중에 삼성전자를 빼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모두 감산하기로 한 거죠. 낸드도 한번 볼까요? 1등 삼성을 빼고 모두 감산한 상태입니다. 2위 도시바의 경우에는요, 전전사고로 생산설비 20% 이상을 못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자발적 감산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3등 마이크론도 낸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웨이퍼 투입량을 10% 줄였습니다. 3월부터 그랬죠. 4등 웨스턴 디지털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도시바의 일본 공장에서 지금 낸드를 같이 만들고 있는데요. 화재 사고 이후 사실상 감산에 들어갔습니다. 올 1분기부터 감산에 들어갔던 낸드 업계 5위 하이닉스도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웨이퍼 투입량을 종전 10% 이상 줄이기로 한 것에서 15%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메모리 업계에서 D램 낸드를 다 불문하고 삼성을 빼고 모든 업체가 감산에 들어갔다고 보면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계 1위 삼성도 감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삼성이 감산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극히 없습니다.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삼성의 포트폴리오가 우수합니다. 지금의 메모리 약세장을 감산 없이 충분히 견딜 만한 내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요, 메모리 사업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비메모리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실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D램이 전체 사업부의 80%, 낸드 플래시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낸드 경쟁력은 좀 떨어지죠. 업계 5위인데다가 낸드의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등 대체재도 있어서 실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 4분기부터 낸드 사업은 적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D램에서 돈을 벌어 낸드의 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지금 하이닉스의 사업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4분기부터 D램도 감산한다고 발표했다는 얘기는 기존 생산을 유지해서는 마지막 보루인 D램 사업마저도 적자에 놓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 사업부가 사실상 메모리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메모리가 약세장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버퍼가 사실상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좀 다른데요. 비메모리 사업도 탄탄합니다. 파운드리 경우는 TSMC에 이어서 업계 2위죠. 그리고 이미지 센스 같은 경우는 이미 소니를 제치고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도 원가 경쟁력이 좋습니다. D램, 낸드 모두 1등인 만큼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포트폴리오만 봐도 마이크론, 하이닉스와 비교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도 탄탄하고 메모리도 일정 최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성이 원체 메모리에 비해서 비메모리가 메모리가 원체 강하다 보니까 비메모리가 열세인 것이 많은 비판론자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도 삼성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궤도에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포트폴리오가 종합 반도체 회사로서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가전 등 세트 사업까지 있죠. 삼성 같은 경우에요. 아무리 메모리 사업이 힘들어도 반도체 내에서도 비메모리도 있고 또 스마트폰, 가전 같은 세트 사업도 있습니다. 비빌 언덕이 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과거하고 좀 봐도 확실히 이건 드러나는데요. 이번에 그 2분기 삼성 실적은 시장 전망치보다 나빴습니다. 영업이익이 그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받은 돈을 빼면은 영업이익이 한 5조 후반대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2014년 4분기 때도 삼성의 영업이익은 5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 2분기와 2014년 4분기의 분기 영업이익이 비슷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4년에는 그 비메모리죠. 시스템 LSI가 가동률 둔화로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때 4분기 때요. 2014년 4분기 때. 그리고 통신 장비도 이 기여도가 거의 낮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올 2분기에는 삼성의 시스템 LSI 그리고 IM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부 내에서 통신 장비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각각 3천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014년 4분기와 올 2분기가 5주 후반대로 다 비슷한데요. 사업부 내용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비메모리 사업부와 통신장비 IM 사업부 내에서도 통신장비 사업부가 일치월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런 사업부들이 균형 잡혀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업이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감산까지 할 가능성은 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살펴봐도요, 삼성은 감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대 그 오목한 반도체 치킨 게임 때도 삼성은 감산을 안 했습니다. 치킨 게임이라는 게 뭔가요? 싸게 물량을 찍어내서 경쟁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마주보는 기차처럼 내가 먼저 죽느냐 아니면 네가 먼저 죽느냐를 따지는 것인데요. 덤핑으로 메모리를 찍어내던 시절에도 감산을 안 했던 삼성이 낸드는 물론 D램도 여전히 수익 구간에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산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감산을 공식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감산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설비 효율화를 통해서 감산을 했다는 뜻인데요. 물론 설비 효율화는 설비 이동 등 재배치, 그 다음에 설비 세팅을 다시 하는 절차 등을 수반하게 돼서 결과론적으로 사실상 감산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설비 효율화를 통한 감산은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감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삼성이 감산을 안 하는 부수적인 이유 중에는요, 감산할 경우 피해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정전 같은 경우는 피해가 크지만 예측된 의도된 감산 같은 경우는요, 설비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정전과는 다르다는 얘기죠. 갑작스러운 전전 같은 경우에는 설비 안에 투입된 웨이퍼 등을 대부분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계획된 감산 같은 경우는 웨이퍼 투입을 계획 아래 줄이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 있긴 있지만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비싼 고가의 설비를 그냥 두는 데 따른 감가상각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는 발생합니다. 메모리를 만드는 것은 없고 설비의 감가상각만 늘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규모가 크면 설비를 세우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낫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이게 적용된다는 얘기죠. 삼성의 경우에는요, 메모리 생산량이 후발 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1등이니까 그렇겠죠. 5%만 감산하더라도 다른 기업보다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설비를 놀리는 데 따른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감산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급 초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이게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즉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메모리를 팔아도 돈은 못 벌고 또 메모리가 언제 팔릴지 기약도 하기 힘든 상태라서 감가상각을 감수하고서라도 감산에 나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지금 D램과 낸드에서 모두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 감산할 경우 피해 규모도 큰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감산 카드를 꺼내들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은 것도 삼성이 감산 카드를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정거래가격의 선행지표라고 하는 현물 가격이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죠. 3분기부터 메모리 성수기가 또 시작됩니다. 2위 업체는 감산을 하더라도 1등은 다른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의 2분기 실적이 기대보다 나빴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있고요. 지금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톤을 보면 삼성이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턴 할 일만 남았다는 기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산 카드를 꺼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겠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제기되는 가격 담합 의혹도 삼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까지 감산 결정을 해버리면 반도체 수요국들로부터 불필요한 담합 의심을 살 수 있겠죠. 과거에도 보면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2010년에 D램 가격 담합을 이유로 삼성과 하이닉스에 각각 2천억 원,
그다음에 730억 원의 가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도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D램 가격 담합 의혹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한 의심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요, 삼성은 감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지배력 강화를 노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제품별로 시장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요. 1등인 삼성의 경우는 동일 성능일 때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더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메모리 가격이 업황악화로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전에 다른 기업의 제품을 살 돈으로 그간 사기 힘들었던 최고 제품 삼성 메모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 기업들이 아무래도 삼성 메모리를 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결과 삼성의 메모리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모든 기업들이 감산을 불가피하게 꺼내 들었을 때 감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메모리 약세장에서 시장 1등으로서 시장 지배력을 키우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 브랜드력을 모두 갖춘 1등 기업만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장기화 가능성인데요. 이건 사실 불가항력이죠. 이런 일이 빚어지면 삼성으로서도 비자발적 감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IT 생태계 전반적인 글로벌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메모리를 감산하고 안 하고를 따질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이 다른 기업과는 달리 메모리 감산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 결국 삼성은 감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